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즈입니다. 특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 임계점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혹시 대구 아파트 가격 임계점에 이르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주제로 사람들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한두 번 다뤄드렸어요. 전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대구 아파트 매수 대기자 혹시 임계점에 이르는 것은 아닐까? 물론 무한정 소득이 증가를 한다면은 소득 분위기가 낮은 사람들도 소득이 많이 증가를 한다면 더 나은 거주 형태를 찾아서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다만 소득이 따라주느냐 아니냐, 거주지를 옮길 여건이 되느냐 아니냐, 과연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은 얼마나 될까요? 간혹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수는 줄어들었지만 세대수는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세대수가 얼마나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가구수는 얼마나 늘어났는데요? 세대수, 가구수 차이는 아시나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서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제가 가구수, 인구수 부분을 뒤쪽으로 빼고 앞쪽에 다른 내용을 넣어놨다가 혹시 뒷부분까지 안 보는 분이 계실까봐 가구수, 세대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약간 편집을 해서 영상 앞뒷부분 말이 조금 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물은 증가하는데 왜 거래가 잘 안되고 있는 걸까?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가구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주택에 대한 수요는 무한정이 아니었나?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무한정이 아니었나? 이 부분이고요. 인구 구조를 보면은 20대에서 30대 이 주 경제 활동 인구가 허리가 짤록해집니다. 오히려 35세보다 25세 요 인구가 더 많은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죠. 경제활동 인구가 대구를 생각보다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수 증가의 상당수는 1인 가구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주택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 걸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이동의 여력은 얼마나 될까? 자, 여기는 아파트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얼마나 될까? 무한정 공급해서 무한정 수요가 있을까? 2020 인구주택 총조사 대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발췌해 와 봤는데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 32만 3천 가구, 요거는 일반 가구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구 숫자, 세대 숫자도 또 구분할 거예요. 단독 다가구, 요거는 이해하시면 같이 묶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파트는 됐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구분은 법적으로는 600제곱미터 이상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빌라 혹은 요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요런 말들이 좀 어려워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요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 주택 이외의 거처, 여기는 오피스텔, 그 외에 기숙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더라고요. 여기에도 한 2만 5천 가구 정도, 오피스텔과 그 외에 다른 것들에도 한 2만 5천 정도 가구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로, 지금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늘 주로 하니까요. 아파트 요거 2020년 자료인데 56만 5천, 요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 통계가 좀 잘못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한 58만 정도 돼야 맞으려나? 2020년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택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워낙 뒤죽박죽 해가지고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한 보름 이상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단독주택인데 나 단독주택 너무 오래 살았다. 이제 아파트 사는 사람이 아파트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해서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 중에서 물론 자가에 있는 사람도 옮겨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단독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아파트의 전세, 연립주택 전세, 다세대주택의 전세, 여기에서 월세 없이 전에 보증금을 걸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동해 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아파트로 이동해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파트에 보증금 있는 월세,
뭐 월세 조금 걸려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고,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가구 숫자를 찾아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5만, 30만 정도 되나요? 한 30만 가구가 이동하고 싶어 한다? 이 중에서 모두 다 이동하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이동하고 싶어 하더라도 소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뭐 어느 정도 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고 어느 정도 이동해 갈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대수는 뭐고 가구수는 뭐야? 이제 점점 제가 이야기하려는 부분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먼저 가구수는 정의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의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집계 방법에 있어서 가구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이용하는 것이고, 세대수는 주민등록 사무편람, 주민등록상 어디에 내가 주소지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기준에 맞게 조사하여 집계했다. 우리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주택 개수를 필요한 주택 개수를 확인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구분된 것으로 확인해야 될 것인지, 요 좀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세대수가 가구수에 비해 약 10% 정도 더 많다. 세대수가 가구수에 비해서 이게 10% 정도 더 많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실제로는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해보니까 한 가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특별한 목적으로 세대를 분리한다. 이 특별한 목적이란 무엇이냐? 학업을 위해서 집을 떠나 있다거나,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간다. 자녀가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세대 주민등록상은 주소지를 서울 기숙사 쪽으로 어디 옮깁니다. 그럼 세대는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한 개의 가구로 취급이 됩니다. 혹은 청약을 위해서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요것 때문에 세대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해 봅니다. 세대수 부분 한번 보시죠. 세대수 증가가 어떻게 됐냐면 위에 표가 이제 대구에서 점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세대수가 변해가는 모습인데, 이 표만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세대수만 따로 2016년에는 세대수가 11,000세대 증가했고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2020년 25,000세대 증가. 하지만 2021년은 7,266세대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네, 제가 이 표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2018년에 봤을 때 세대수 증가가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좀 감소하는 느낌이었거든요. 2019년도만 해도. 그래서 세대수 증가가 더 이상 이제 가파르게 늘지 않는구나, 세대수가 가파르게 증가되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10,000건 정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2020년 유벨나게 청약을 위해서 외지에서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경북 지역에 있다든지 경남 부산 지역에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세대 분리를 통해서 대구로 주소지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 청약 광풍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형적으로 이 세대 수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허수로 들어온 수는 언젠간 또 빠질 수도 있겠죠. 2021년 세대수 증가를 보면 7,200세대 증가해요. 여기 2016년부터 차트를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만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만에서 2016년 12,000, 2017년 또 12,000가구 증가했다가 2018년 14,000가구 증가했다가 여기를 정점으로 찍고 2019년에 세대수가 이렇게 감소했는데 2020년에 이렇게 천정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세대수 증가가 여기 한 7,000 수준까지 여기까지 머물렀어요. 과연 2020년에 세대수 증가는 얼마나 될 것인가? 만약에 또 청약 광풍이 불어온다면은
또 뭐 세대 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세대수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약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 이 분양 시장에서 과연 세대 분리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구수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가구수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수가 2020년 기준으로 9만 가구나 됩니다. 한 11집 중에서 한 집은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많구나, 이런 부분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가구수를 보고 계십니다. 가구수 또 이 표만 보면 또 퍼뜩 얼마나 늘어나는지 안 보이시죠? 아파트에 사는 인구는 점점 늘어납니다. 가구수가. 단독주택에 사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가? 자, 전년 대비 가구수 변동 부분을 보시는데요. 단독주택에 살던 사람이 과거에는 아파트로 굉장히 많이 이주해 갔을 거예요. 단독주택에 살던 가구수가 11,000개나 줄어들고 17,000개나 늘어나는 2016년.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단독주택에서 빠져나가는 가구수가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2020년에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수는 81가구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파트에 사는 가구는 15,000가구나 늘어났어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뭐 이런 게 오피스텔 외에 또 주택 이외에 거쳐 그 외에 사는 가구도 제법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통계는 또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요 정도 숫자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여기 빠져나간 가구 수는 별로 되지 않아요. 요거 다 합쳐봐야지 한 1000가구 정도? 1000가구 정도 다 몰아서 요쪽으로 몰아 넣어 봅시다. 오피스텔에 다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15,000가구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1년에 결혼하는 가구가 한 8,000가구 될 것이고, 뭐 젊은 세대가 빠져나간다고 봤을 때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가 뭐 타 지역으로 가면서 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8,000가구의 신혼부부 더하기 대구 이외에서 뭐 경북에서 유입된다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대구로 유입되어 오는 가구까지 포함하면은 요 정도 숫자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는 이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가구수 증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대구에는 17,000. 좀 전에 여러분들이 표에서 보셨을 때는 한 16,000가구 정도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 중에서 한 500가구 정도는 주택 이외의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통계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종류. 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 대구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 15,000가구. 연간 한 15,000가구 정도씩 아파트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물론 아파트가 더 많이 공급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가구수 17,000가구 증가하고 여기는 16,000이었네요. 여기 한 1,500개 정도는 여기 오피스텔 플러스 알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 같네요. 세대수, 가구수, 아파트수. 여기서 세대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세대수가 2020년에 25,000세대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 전해에 어떤 해에 비해서도 유달리 증가합니다. 이때 청약 열기가 대단했잖아요. 청약 열기가 대단했어요. 분양시장 엄청난 화랑을 보이던 2020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대 분리하는 경우 엄청 많았어요. 세대 분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세대 개수가 훨씬 늘어납니다. 하지만 실제 가구 수는 증가는 뭐 1인 가구가 증가했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증가했던 가구 수는 17,000가구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17,000 정도 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가구 수는 얼마나 증가했는가 찾아보니까 한 15,000가구가 증가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 늘어나는 가구 수만큼 전부 다 아파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2021년이 되어서 17,000개 정도 아파트 입주했어요. 근데 이 통계 자료가 지금 물음표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봐라, 세대수가 이렇게나 많이 증가하는데 아파트가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러면 2021년에는 세대수가 7,200개밖에 증가 안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이게 증가가 더 한 10% 가구수보다 한 10% 정도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1년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때 가구수는 얼마나 증가했겠느냐. 가구수가 실제 한 10% 적다고? 물론 위아래로 많고 적고는 조금 차이는 있긴 했습니다. 많이 해봐야지. 그냥 똑같은 세대수하고 똑같이 7,000가구가 증가했다고 해봅시다. 7,000가구가. 근데 아파트는 2021년에 몇 개가 증가했죠? 17,000개가 증가했어요. 아파트가 10,000개나 남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아파트가 남진 않죠. 입주는 거의 다 이루어졌고 한 10,000가구 정도의 일반 단독 다가구, 연립, 이런 것들이 비는 현상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단독 다가구나 이런 곳에 살던 사람들이 언제까지 계속 아파트로 다 이동할 수 있을까? 여기에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2022년 과연 세대수는 얼마나 분리가 되고 가구수는 얼마가 분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2만 가구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과연 가구수가 아파트로 2만 가구나 입주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지 입주는 되긴 되지 싶어요. 그러면 다른 곳이 비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2023년이 되면 32,000가구가 아파트로 들어가줘야 돼요. 과연 대구에 그만큼 많이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주택 보급률은 더 높다. 요거는 그 거주 형태입니다. 거주 형태.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가. 연도별로도 쭉 계속 살펴보는데요. 오피스텔에, 대구에는 아까 오피스텔 외에 주택 이외의 거처, 주택으로 구분될 수도 있고 상업용 공간으로 구분될 수도 있고 그런 오피스텔 있죠. 이런 곳에 사는 인구가 11,200가구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1년에 한 2018년, 9년부터 시작해서 대구에 오피스텔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1년에 한 3,000개 정도씩 꾸준히 공급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에 사는 인구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에 사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아파트에 사는 인구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대구 광역시 주택통계연갑 2020년에 발행된 것인데요. 2020 버전으로 된 것인데 기준은 2019년 자료입니다. 제가 2019년 자료, 대구시 통계연감은 2019년 자료를 이용하고 그리고 통계청 자료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2020년 자료를 인용합니다. 요거 2020년 버전으로 나오려면은 한 2, 3개월 더 기다리면은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요게 뜨거든요. 그러면 더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부분은 또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 아파트가 약 58만 개 있어요. 58만 개. 근데 아까 좀 전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2020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56만 5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뭔가 맞지를 않아요.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찾아보면 잘 맞지를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볼 것은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상가, 공장 등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된 것, 여기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근데 주택 수에는 실제로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이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이외의 거처, 주택 이외의 거처에도 대구에서는 2만 5천 명 정도 살아요.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이 11,000명 정도 됐고, 그것만 해도 오피스텔만 쳐봐도 여기 11,000가구가 더 있어요. 실제 주택 보급률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이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주택 보급률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라고 해봤을 때 전체,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보면은 오피스텔이나 그 외의 곳에 사는 기숙사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 5.2%나 됩니다. 근데 대구는 비율이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51.5%인데 대구는 한 55%그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인구 5%, 이거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5%고 대구는 2% 정도였어요. 통계청 내용인데 아래 보면은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아니면 뭐 숙박업소 객실에서 장기 투숙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아마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표는 인구주택 총조사 내용인데요. 빨간색 하좌표 부분을 보면은 주택 외 거처는 오피스텔, 숙박업소, 기숙사 등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오피스텔 비율이 가장 높다. 여기 나옵니다. 오피스텔, 숙박업소, 기숙사 등에서 거주를 하는데 오피스텔 비중이 가장 높다. 그 중에 1인 가구가 여기 오피스텔에 특히나 많이 머무르고 있고요. 2인 이상 가구는 한 2.3% 정도 비율,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뭐 한 10,000개 정도, 오피스텔이 10,000개면은 15,000명 정도. 보통 1가구를 대구 잡을 때 한 2.35명 혹은 2.4명 정도 잡는데 오피스텔은 한 1.5명 정도, 이 정도 거주하는 형태로 있었습니다. 자, 대구에서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 24,000가구. 모텔, 기숙사,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인구가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1년 현재 아파트 개수는 20년, 21년 증가분을 포함시키면은 아파트는 한 3만 개 정도 더 추가되고, 요 숫자에서요. 요게 2019년 자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구시 자료 57만 9천에서 한 3만 개 정도 더 추가되니까 거의 21년 말이 되면은 한 61만 가구 정도 되네요. 아파트 개수만 61만 개 정도 된다. 근데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56만 5천 가구. 이 자료들을 너무 좀 제대로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주택 보급률은 어떻게 되는 걸까? 주택 보급률 여기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통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요. 괄호 안에 있는 이 방식을 보시면은 주택 보급률이 2015년도에 108%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좀 특수했어요. 주택수, 다가구 주택은 동수 기준입니다. 다가구 주택, 2층짜리 주택이 있다. 2층짜리 주택이 있다. 얘는 뭐 단독 주택으로 포함되죠. 단독 다가구. 그러면 2층에도 한 가구가 살 수 있고 1층에도 한 가구가 살 수 있고 두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근데 과거의 기준으로 할 때는 얘를 뭉뚱그려서 1주택으로 잡아요. 주택수 하나를 잡고 그 다음 보통 가구수로 나눠주는데 일반 모든 가구수에서 1인 가구 빼고 5인 이하 비혈형 가구 빼고 그렇게 나온 숫자가 보통 가구수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가구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주택수를 나눠보면 주택보급률이 천정부지로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저거 주택보급률을 낮추려는 이렇게 주택보급률을 기준을 바꾸는 거는 주택보급률을 낮추려는 꼼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통계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통계 방식 적용한다면 또 이게 주택보급률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통계하는 보급률은 제외하고 2019년 현재 103% 정도의 주택보급률인데 여기에서 맹점은 오피스텔이 빠져 있다는 거죠. 오피스텔도 실제 주공간으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어요. 그러면 103% 주택보급률 별로 안 높네 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에 한 2만 개, 3만 개 이상 포함되는 오피스텔까지 포함된다면 실제 주택보급률은 훨씬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 주택보급률 추이 보면은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천정부지로 막 주택보급률이 올라가고 좀 이상하게 되겠죠. 이 자료 보지 않고 이 자료로 봅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인구 때문에 보급률은 더 높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자료는 오피스텔은 주택 이외의 거처이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주택 보급률 보시면은 현재
2019년 말 기준으로 103.3%. 근데 전체 주택수를 보면은 100만 개 되어 있죠. 이 중에 대구의 오피스텔이 제가 개수를 몇 개인지는 안 세어봤는데 다음에 한번 세어봐야 되겠어요. 오피스텔 개수가 혹시 제가 봤을 때 한 3만 개는 될 것 같은데 3만 개? 2만 개? 2만 개만 더 보탠다고 해도 이 주택 보급률이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규제마저도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여러가지 2019년도에 세대수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구수는 증가했다. 이걸 호재로 봅니다. 그럼 2020년이 되면은 가구수는 증가가 17,000 정도 되지만 세대수 25,000만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이거 호재로 보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호재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이 오피스텔 공급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1년에 대구의 적정 주택수 240만 곱하기 100분의 5 해서 12,000세대? 12,000세대가 적정 공급 물량이다. 적정 공급 물량보다 더 많이 아파트가 공급되던 시기에도 뭐든지 다 호재로 받아들여져요. 시장 상황 안 좋을 때는 12,000 근처만 가도 악재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이 적정 공급에 대한 12,000에는 오피스텔 연간 2,000, 3,000 세대 여기에 더해서 아파트 가구수 플러스 2,000에서 3,000을 더 해줘야 될 판이에요. 2,000 혹은 3,000을 더 더해서 그럼 2021년 입주는 거의 2만 개나 되네? 2022년 입주는 2만 3천 개나 되네? 적정 가구수 12,000개의 2배나 되네? 이렇게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지금 호의적이고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시장에서는 별로 호재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지금 가장 큰 양대 산맥, 금리, 플러스 총량 규제. 제가 다음에 다른 유튜버 방송 한번 언급해 드릴 텐데요. 일본이 집값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자잘한 것들 지금 솔직히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 실제 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얘들도 다 무시.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뭐든지 다 무시됩니다. 다 무시돼.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지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에 여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드리면 2021년 세대수 7,200세대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